그 정통 야당으로서 혹은 정당으로서 이렇게 근본적인 가치가 많이 다른, 지금 아까 그 중요한 가치는 똑같고 이념은 똑같고 뭐 지엽적인 게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또 시청자들이 보기에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지금 중요한 가치나 이념에서 같다고 보이질 않거든요. 지금 오죽하면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지금 종북성 시비가 걸려가지고 지금 구파 신파로 나눠서 좀 당이 쪼개졌습니까? 근데 이러한 정당하고도 지난 4.11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 4.11 총선에도 그렇게 여기까지 논의가 확산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야권 연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야권 연대가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약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시 그 변수로 들어가 볼까요? 뭐 여야의 그 정책,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차이가 큰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겹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사람 선거가 될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정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 아마 가장 정책 선거가 진행된 경우라고 한다면 2010년 지방선거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무상급식과 그 찬성과 반대가 확연하게 나누어져서 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 이후에 새누리당의 전략을 보게 되면, 특히 이번 대선에 있어서의 전략은 무조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은 다 따라하기,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차별화가 나지 않게 하기, 이의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야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자신들의 브랜드인 것처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요. 뭐 무상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일부 차별화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해서 전혀 양쪽 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낮지 않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비단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 대선을 보면 또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정책을 뭐 뺏겨 한다라고 말하면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정책 뺏기기가 상당히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히 새누리당의 이런 전략의 뒤편에는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 앞선다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이 정책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차별화를 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차별화가 가기가 정말 어렵게, 물론 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뭐냐, 이걸 가지고 또 파고 들어가면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야권 정책 따라하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권 정책 따라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대기업의 수출은 좋아졌지만 내 주머니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어떻게 절절한 호소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경제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경제 영역에서 독점과 각종 불법 부당한 폐해를 일으키는 재벌을 비롯한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약자들의 이익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간 것이, 그것을 만약에 정책 베끼기라 그런다면 정치하지 말라는 말씀과 비슷하신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왜 변하지 않느냐고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변했는데 너는 왜 변하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누가 오늘 먼저 주장하고 누가 내일 주장했다고 그 앞에 주장한 사람에게 뭐 특허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 더 누가 국민들 삶에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해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경제민주화라고 붙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뭔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재벌도, 예를 들면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재벌을 300개 기업을 3,000개로 해체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재벌의 모든 공도 없애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차별적인 정치적 개혁의 상징성만을 요구하고 국민의 삶을 도외시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저희는 재벌의 공도 인정하고 장점도 살리면서 그다음에 재벌의 불법 부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알찬 경제민주화 공약을 냈으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당이 쇄신할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얼마든지 노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당의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에 세력이 교체되면서 쇄신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박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전에는 줄푸세를 얘기했고, 그 줄푸세가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이 되었는데 그런데 5년 후에 와서 이 정책이 실패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줄푸세하고 관계없고 정반대로